안녕, 경희랑사의 진경쌤이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 좀 더 딥하게 이야기해 볼 거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공정한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고 느끼기도 하고, 같은 사회를 보면서도 해석이 다른 이유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야. 사회학에서는 크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가 각각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먼저 기능론부터 볼게. 기능론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처럼 생각해. 우리의 몸을 생각해보면 심장은 피를 보내고 배는 산소를 공급하고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하면서 몸이 유지되고 있잖아. 기능론에서는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사회에는 여러 제도와 조직이 존재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질서와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보는 거야. 이런 입장을 가진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도 필수적이라고 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보상을 받으면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다르게 주어지는 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기능론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기능론은 사회가 기본적으로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일부 개인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일부 제도가 미비한 경우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회 자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인이 적응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 변동도 급격한 것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회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사회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능론에서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배우고 익혀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야. 결국 사회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겠지? 그런데 갈등론은 기능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 기능론이 사회를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봤다면, 갈등론은 사회는 원래부터 불평등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봐. 사회는 단순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대립의 장이라고 본 거야.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면 결국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 즉, 사회는 원래부터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단순히 능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 특정 계층만 동의한 불공정한 기준 때문이라고 말해.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야. 따라서 불평등을 없애고 재분배를 통해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야. 사회 문제도 비슷해. 기능론이 개인의 적응 과정이라고 봤다면, 갈등론은 사회 문제가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야. 즉,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기능론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를 도달할 수 있다고 봤지만, 갈등론은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 불평등이 계속될 테니까. 사회화에 대해서도 기능론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가져. 기능론은 사회화를 사회 적응 과정이라고 봤다면, 갈등론은 사회화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배우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결과에 다다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결국 이런 사회화 과정이 불평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 거지.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능론이나 갈등론처럼 사회 전체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 즉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있어. 기능론과 갈등론이 사회구조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이 서로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성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즉,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미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 불평등도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 어떤 제도가 공정하다고 믿는 순간 그 제도는 공정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사회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낙인이론에서는 한번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해. 그리고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는
주변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즉,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야. 사회 변동에 대한 입장도 독특한데 기능론이 점진적인 변화, 갈등론이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했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변화하면서 사회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고 봐. 사회와도 마찬가지야. 미드의 일반화된 타자나 쿨리의 거울자화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 사회가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정리하자면 기능론은 사회는 안정적이어야 되고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갈등론은 사회는 애초에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해.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란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의미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어떤 관점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정리해서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